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상 읽기와 논술 제1강 논술이란 무엇인가? 자,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논술이란 무엇인가? 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3페이지에 보면 나오지만 논술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뭐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논술 나오지만 논술은 일단 그 어떤 분석적인 이해, 비판적 평가, 그다음에 창의적 적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은 결국 뭐냐면 논술은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죠.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판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3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에 거기서부터 밑줄 치세요. 그런데 다음에 있죠. 현재 우리가 쓰는 논술이란 용어는 모두 글쓰기를 다 아울러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방식의 글쓰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판적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논설문 쓰기를 가리키는 용어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이게 이제 논술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좀 넘어가고 5페이지를 넘겨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넘기시면 논술의 정의라고 나올 거예요. 5페이지 논술의 정의. 자,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오는데 자, 거기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셋째 줄 위로 올라가면 그러나 다음에 밑줄 치세요. 말로 하는 서술은 구술이라는 용어로 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논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글쓰기에 국한돼 사용된다. 나오고 있죠. 이제 글쓰기에 국한돼 사용되는 겁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건 논술에 필요한 능력이 이제 6페이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해력, 분석력 20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증력 30점, 창의력 40점, 표현력 10점이라고 나오죠. 이걸 한번 여러분이 도표를 읽어보십시오. 자, 7페이지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그 1.3의 논술에 속하는 글쓰기의 종류라고 나오죠. 논술에 속하는 글쓰기의 종류. 자, 마지막 줄 또 밑줄 주세요. 우리가 우선 글쓰기는 크게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 좀 치세요. 자, 8페이지를 넘기시면 8페이지. 첫째 줄 있죠? 창작적 글쓰기. 자, 1번이라고 쓰시고 해명적 글쓰기 2번, 비판적 글쓰기 3번입니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세요. 그래서 글쓰기는 창작적 글쓰기, 해명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설명문과 그 두 줄 내려가면 논설문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설명문은 일종의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논설문은 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설명문과 논설문의 특징이에요. 그 8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 해설문과 논설문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백년 묵은 저 고목나무가 쓰러진 것은 벼락 때문이다는 논증이 아니라 인과적 설명이다. 그 인과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뜻합니다. 원인과 결과. 그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네 줄 내려가면 저 고목나무가 새까맣게 탄 것을 보니 벼락을 맞은 것임에 틀림없다. 이건 논증이라는 거죠. 논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논리적 증명. 이게 논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넘겨보시면 9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증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그 서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중시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쭉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그 9페이지 마지막 단락 결국 논술에서 제외되는 것은 시, 소설 등 문학 작품류와 글쓰기인 창작적 글쓰기인 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논술의 제시문으로 문학 작품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고의 단초, 실마리로서 문학 작품은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서술하느냐고요? 자, 10페이지 넘겨보세요. 논증과 논술. 자, 1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논증이란 게 나왔죠? argumentation. 우리가 argument라는 것은 이제 자기 주장 이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다라는 단어에 다시 이제 명사형 의미를 붙인 거죠. 서로 간에 일정한 관계에 놓여 있는 일련의 명제의 묶음이다. 여기 지금 일련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연속적이라는 뜻이에요. 한일자의 이을 연자죠. 하나의 연속적인 명제들의 묶음이다. 그래서 밑에 논증 나오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가장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가장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논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귀남 논증이 11쪽에 이제 밑에 있고 12쪽을 넘겨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백조는 모두 흰 것이었다. 따라서 남극에서 백조가 발견된다면 그 백조도 힐 것이다. 이게 나왔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백조가 모두 희다는 것이 참이다라고 할지라도 남극에서 새로 발견될 백조가 힐 것이라는 필연적인 보장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백조가 모두 예외 없이 희다는 것을 토대로 남극에서 새로 발견될 백조가 힐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다. 나오죠. 자, 13페이지 논술의 기본 요소 논점, 논지, 논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논점은 뭐냐? 논점 1.5.1에 나오죠. 이 논점은 1.5.1입니다. 13페이지에. 첫째 줄에 나오죠. 논제 속에 담긴 핵심적인 쟁점사항. 논쟁을 할 만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논제 나오죠. 논제는 뭐예요? 논술의 주제죠. 이 제가 주제라는 뜻이에요. 논술의 주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셋째 줄 있죠. 중용과 정의는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현대사회에서 동서고금의 고전이 재해석되거나 재창조되는 이유와 의미와 같이 논술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논제다. 맞죠? 논제는 논리적인 주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예가 나오죠. 다음 대화를 읽고 어떤 자세를 견지하면서 외래문화를 수용해야 하는가 자신의 견해를 밝혀라. 외국 가수의 공연을 큰돈 들여서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대중가요도 좋은 게 많다. 그런데 경쟁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 공연을 유치해서 외화 낭비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이제 하니까 B가 아니야. 초청되는 외국 가수들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를 사로잡는 춤, 솜씨를 겸비한 최고의 가수다. 예술은 예술로 충분한 것 아니니 입장권이 비싸더라도 그들의 공연은 우리의 문화가 더 수준 높은 곳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거기 그 14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나오죠. 외래문화 수용의 올바른 자세. 이 외래문화를 이 수용을 할 때 어떻게 올바르게 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밑에는 이제 그 인간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내려오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나오죠. 이 집단 무의식은 일종의 융이 이야기한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백이민족,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죠.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다 또 집단 무의식이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하라.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그 집단들이 그렇게 믿는 어떤 전통 이런 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15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이렇게 폭넓게 질문을 하면 이 문제가 인간 행동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반성적인 측면을 갖는가 아니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관습적인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장을 쓰는 거고요. 자, 1.5.2 15쪽 이 논지도 논지. 자, 논지는 그 밑에 나오죠. 논제, 논리적인 주제가 파악되어 논점이 확립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거기 밑줄 치세 셋째 줄에 논지 설정은 논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나무의 씨앗과 같은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 뒤에 16페이지에 이제 논지의 어떤 예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17쪽에 보면 논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논거라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라는 뜻입니다. 자, 17쪽에 1.5.3 논거. 논리적 근거.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어떤 논지를 내세울 때 무턱대고 주장하는 건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되는데, 논거를 제시할 때 두 가지 기준. 첫째, 논증의 논거들은 받아들일 만한가. 둘째, 논거들이 논지를 지지하는가. 이런 걸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논술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논술의 훈련의 과정 19페이지 1.6점이 논술 훈련의 5개의 과정,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보면 논술을 비롯한 글쓰기 훈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읽기, 생각하기, 토론하기, 쓰기, 평가받기. 자, 여기다 밑줄 좀 치세요. 1.6.2 밑에 읽기, 생각하기, 토론하기, 쓰기, 평가받기죠. 자, 이 5가지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읽기는 밑에 나오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부양수가 말하는 3다죠. 3다. 뭡니까? 다독,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다작, 많이 생각해라, 다상냥. 구양수, 장송 8대가의 한 사람인 말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단락 첫째 줄에 읽기를 보자. 그래서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 이 정보사회의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찾아내고 읽어야 된다. 20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검색을 해서 잘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가 그런 거고요. 20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생각하기 나오죠. 거기도 밑줄 치세요. 구체적이고 주체적으로 생각해라.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그 밑에 단락에 토론하기 나오죠.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 토론하기죠. 그래서 글쓰기 교육과 관련된 토론은 논쟁적 토론이다. 두 줄 내려가면 있죠. 토론이라는 것은 토의, 디스커션, 그다음 디베이트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고받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21쪽 세 번째 단락 넷째 동그라미 쓰기 밑줄 주세요. 쓰기는 두 가지. 첫째, 판에 박힌 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쓰기 있죠. 판에 박힌 구성. 그래서 논술을 작성하려면 보통 뭡니까? 서론, 그다음에 긴 본론, 그다음에 짧은 결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결론은 본론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서론에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는 1번, 2번, 3번 정도 내용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쓰게 되고요. 자, 21페이지 마지막 단락, 마지막으로 평가받기죠. 그래서 적절성 이런 것에 적절하게 그 내용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잘 썼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 1장 논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고 좀 내용들을 음미하시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